매일 장 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이슈를 보고 그 안에서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어느덧 10월의 중반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벌써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네. 추워요. 오늘 새벽은 좀 쌀쌀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8.8도인가요? 네, 거기까지 내려갔던데 주식시장은 반대로 굉장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로 인한 시장 영향으로 상당히 좋았죠. 글로벌 시장도 좋았고 우리나라 시장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이끌고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남북 경협주까지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전 섹터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좀 골고루 다 잘 갔던 것 같아요. 네,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일부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나 어떤 그 조정 범위가 전거래일 상승에 따른 어떤 그 용인할 수 있는 조정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하락폭이 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떨까요? 전일 반도체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관련 부품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장비주들도 그렇고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타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에로티 베큐움이나 테스 기타 등 KC텍 이런 비교적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들도 어제 하루만 5%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그 미국 시장 영향으로 좀 일부 조정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부터 더 좋아질 것이고 또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 원 그리고 OLED에 13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위시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같이 따라가는 종목들. 반대로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어 OLED가 좋은 시장에서 조금 안 가는 그 섹터가 있는데 바로 그 같은 섹터 안에서도 LG 디스플레이향 매출이 많은 부품주들은 반대로 조금 그 수급이 안 들어오는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종목들, 이 삼성전자의 매출,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쪽으로 좀 매출 나오는 종목들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런데 이제 반도체 얘기할 건 아니에요. 네, 오늘은 네. 어제 좀 큰 이슈가 됐었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어떤 이슈인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한번 볼게요. 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치 테마주가 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매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화천 기계가 하한가를 갔어요. 네. 물론 시간에서는 일부 올랐습니다. 시간에서 2.99% 정도 올랐어요. 장중에는 장 마지막에 하한가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저도. 자, 보면서 화천기계는 어제 법무부 장관을 사의한 바로 조국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대감이 순식간에 이제 사라지면서 어제 한가를 갔고요. 반대로 지금 이 경쟁 구도에 있었던 아니면 다른 인물에 속해 있었던 관련주들이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테마주 같은 경우도 남선알미늄, 이월드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서현전자, 장중에 상한가까지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강했고 그리고 시장에서 중심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종목들 다 보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내용 보면서 추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자, 전일 화천기계 하한가 마감.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수혜주들이 또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수혜주 저점에서 상한가 또는 급등이 연출됐습니다. 화천기계가 하한가를 갔다 그러면은 이제 흔히 보통 이제 생각을 해서 뭐 여당이 아닌 이제 야당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을 것 같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데 어제 더 강하게 올라갔던 거는 같은 여당 안에 속해 있는 뭐 이낙연 테마주나 아니면은 뭐 유시민 테마주들이 또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대선 후보로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어차피 이런 테마주들은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의 해석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오늘 종목도 볼 거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네. 특정 종목도 그렇지만 한번 그 차트를 돌려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죠. 그래서 항상 그래요. 테마주라는 거는 그거에 맞게 대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항상 이제 주식시장에 끝나지 않는 논쟁이 있어요. 과연 가치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 어떤 게 더 좋을 것인가를 이제 많이 논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로 수익을 내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가치 투자가 최고다. 아니면은 단타, 그리고 트레이딩,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만 내면 되지 뭐 가치 투자 언제 이거 해서 돈 버냐. 워렌 버핏이 물론 세계 최고의 주식계에서는 부자가 됐지만 40년 이상 걸렸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3, 40년 후에 부자가 된들 뭔 소용이 있냐, 무덤까지 가져갈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많이 논쟁을 하세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뭐 어떤 단순히 그 매매 방법을 흑과 백으로 나눌 필요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치 투자가 맞는 종목은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자산주나 아니면 가치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자산. 그죠? 얼마나 그 기업 가치 대비해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냐. 그 청산 가치, 그리고 실적. 지금은 바닥권에 있지만 뭐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특히 영업이익이죠.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데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가치 투자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테마주는 어차피 수급으로 움직이고 그 종목과 그 이슈에 대해서 연관성은 크게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테마주가 어떤 테마주를 엮여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해당 인물이 뭐 총선에서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대선이나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의 직전에는 이제 모든 기대감이 꺼지면서 급락이 나오죠.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고점에서 급락이 나온다는 거니까 직전까지는 분명히 또 바닥권에서 100%, 200%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 투자와 그다음에 트레이딩은 제가 이제 가끔 저점 매수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나눠서 우리가 판단을 하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어제는 제가 좀 저점에 있는 셀바이오텍이나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변동성이 강한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주가 아닌 시장 특징주 개념으로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한창제지네요. 네, 맞습니다. 한창제지도 이 테마주로 엮여 있고요. 지금 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 관련주, 대표 야당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차트 보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차트 포인트 한번 보시죠. 네. 자, 차트 포인트 보시면, 자, 우선은 그 작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상승 이후에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8월 저점 이후에 꾸준한 수급이 다시 형성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 많은 종목들이 수혜를 봤어요. 그래서 한창제지도 장중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뭐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총선이나 대선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 자, 주봉으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조금 더 멀리 볼게요. 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박스권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특정 뭐 인물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에 뭐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한 그 충분히 정고점은 돌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가 한창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교안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반사이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화천기 한번 볼게요. 화천기계. 화천기계를 보시면은 자, 반대로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어제 화천기계는 하한가를 갔고요. 사태에 따른 어떤 그 우려감으로 이제 기대감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한가를 갔고, 다만 시간에서는 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해당 인물 관련 테마주로 묶이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종목들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전문 투자자분들은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미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국 관련 테마주로 묶여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대감이 전부 다 빠져가지고 원래 묶이기 전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빠지면 원래 이 화천기계가 테마주로 묶이기 전 그 밸류에이션보다 더 많이 빠져 있으면 저가 매수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 오늘이 될지 아니면은 뭐 한 달 후가 될지 두 달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거 이제 끝났네 하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 개인들이 다 손절치고 매도하고 또 신용으로 매수한 분들은 이제 반대 매매에 나갈 수도 있죠. 급락 나오면 이럴 때 분명히 저점에서 잡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앞을 보고 역발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테마로 엮이기 전 가격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르르 몰려달릴 필요는 없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서현전자도 볼게요. 서현전자도 보시면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게 좀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테마주는 그 보통 어떤 동문이나 이런 걸로 엮입니다. 실제로는 사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만약에 뭐 동문이라 그래서 그 기업이 혜택을 보고 아니면은 더 뭔가 뭐 봐주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없다고. 오히려 더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고 학연지연으로 얽혀 있으면 더 오히려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은 좀 다르죠. 주식은 그냥 단순 기대감만 있어도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연출이 됐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묶이면서 장중에 이제 상한가가 나온 건데요. 이제 뭐 서울대 동문이라고 하지만 뭐 다 서울대 동문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뭐 추천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야당 관련주만 오른 게 아니고요.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리뷰해드리는 식으로 이제 보는 건데, 남선알미늄은 뭡니까? 바로 같은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이고요. 거래량 터지면서 어제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아무래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모아졌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마지막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이 섹터 자체가 좀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변동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YBM넷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YBM넷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어제 좀 큰 상승이 나왔죠. 자, 유시민 관련주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이대로 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뭐예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다. 네, 그렇게만 딱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가치 투자를 한다고 어제 뭐 예를 들어 좀 자산이 많은 뭐 롯데 그룹주나 이런 거를 샀으면 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이런 거를 그냥 우연히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수익을 뭐 한 15%씩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뭐 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히 수익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더 또 좋았다라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유연하게 한쪽이 좋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뭐 매일 장원 남녀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네. 어떤 영역 없이 계속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런 네. 섹터도 소개를 해드리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맞습니다. 개개인마다 투자 성향이 또 다르니까 좋은 것들만 잘 맞습니다. 골라가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볼까요? 한번 투자 포인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저는 그래요. 테마주들로 이제 정치 테마주나 이런 걸로 이제 엮여서 내가 뭐 총선 테마주는 한 6개월 정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대선 테마주들은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부터 이제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면 2개 정도 리스크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바로 해당 인물이 중도에 사퇴하거나 그 인물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나 그냥 중도 사퇴 아니면 안 해. 그래서 전에 대선 테마주 할 때도 반기문 테마주가 갑자기 이제 중도에 내려오면서 관련 종목들 다 급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리스크고요. 또 하나의 리스크는 바로 기업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매수해서 앞으로 한 100%, 200% 보고 끝까지 갈 걸로 예상해서 대선까지 사놨는데 그 기업 자체의 뭐 대표이사가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실적이 굉장히 뭐 4년 연속 적자 나오고 해서 내년 3월에 뭐 상장 폐지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먼저 한창재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이 안 나올 리는 없어요. 재지 관련주들이 다 실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3년 연속 꾸준한 흑자를 계속 돈을 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면 기본적으로 계속 기업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만 계속 나올 수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아니면은 뭐 산업이 바뀌고 해도 그 기업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이 회사가 한 500년 동안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는 500년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사명이 바뀌든 뭐하든. 그래서 꾸준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 계속 기업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의 기업 리스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쪽으로 또 보더라도 반드시 좀 실적이 나오고 재무제표에 좀 빨간불 켜 있는 HTS나 아니면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증권 열었을 때 빨간불이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 이슈 관련해서 수혜주 부과,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 주가 이슈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서 오늘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창재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추천주가 아니라 시장 특징주 개념으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 얘기해 주신 부분들은 잘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 보는 남녀 오늘 여기까지고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